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을지대병원이 14일 만에 격리에서 해제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을지대병원의 이 환자와 의료진 등 102명이 이 코호트 격리가 됐었는데요. 어제 새벽에 14일간의 격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미 사망했지만 90번 환자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곳인데요. 병원 측은 그래서 곧바로 이 감염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 발생 병동을 의료진과 함께 이 폐쇄해서 운영하는 이 코호트 격리 조치를 했고요. 열 나흘이 동안 이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어제 해결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격리돼 있던 분들은 얼마나 홀가분할까 싶은데 자가격리 대상자들도 해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있던 한 102명도 해제가 됐지만은 집에 있던 210명도 지금 같이 해제가 됐는데, 중환자실에 가족을 둔 어떻게 보호자들도 어제는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한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만 70대 노인은 부인 병실로 향하면서 결혼 50년 동안 이렇게 이 부인하고 이렇게 오래 떨어진 적은 처음이다. 이러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172번 환자가 대전에서 발생했는데 시보건당국이 접촉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브리핑을 해서 빈축을 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건당국이 지난 22일 날 오전 10시 반에 정례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54번 환자하고 접촉했던 172번 환자가 이제 확진자로 판정이 됐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아들하고만 접촉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이 내용이 사실 이 환자가 172번 환자가 발열 이후에 서구의 한 가수원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을 안 하다가 결국 대전하고 브리핑이 30분 늦게 진행된 이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대전시 보건당국 브리핑은 결국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알아야 될 내용을 빼놓다 보니까 고의는 아니겠지만은 사실상 거짓 브리핑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질병관리본부는 대전시의 보고를 종합해서 발표를 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으로, 그러니까 병원 밖 감염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환자의 지금 동선 파악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정례 브리핑 때도 이 170원 환자의 동선을 질문하는 질문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보건당국은 이 중앙본부하고 내용이 달랐던 것은 자신들은 이 공식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질병관리본부의 방침을 따르다 보니까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어야 자신들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민센터 직원이 격리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21일 날은 통보를 받지 못했고 22일 날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추적 중인 사안이다 보니까 브리핑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좀 군색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 때문에 좀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어제는 메르스 확진자는 늘지 않아서 27명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공식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은 질병관리본부에 따른다. 채널을 일원화한다.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가 있어야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 말대로라면 시에서 따로 발표를 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질병관리본부 발표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얘기가 이렇게까지 험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질병관리본부 내 발표는 공식적인 발표도 있지만은 지역에서는 또 지역 특성에 맞게 좀 더 자세하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다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브리핑이 되는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되다 보니까 지금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앙정부 기관과 제대로 소통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까 질타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또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들의 격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제
건양대 병원에는 한 통의 그림 편지가 배달돼서 간호사들을 흐뭇하게 했다면서요? 네, 어제 오전에 건양대병원 간호부 쪽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는데요. 이 안에는 과자하고 치약, 칫솔 이런 생필품이 들어있었는데 여기 그림 편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경기도 이천에 사는 그 박서연, 서진 이 자매 어린이가 보내온 건데요. 여름에 이 무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본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다. 근데 환자를 돌보시느라 집에도 못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두 어린이는 응원하고 싶어서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더 힘내라 이렇게 지금 편지가 왔는데 뭐 간호사실이 잠시나마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계룡시의회가 진실게임을 하면서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내용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룡시의회가 이 김미경 의원이 미국 현지에서, 그러니까 미국 하원 현지에서 연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의원하고 김 의원하고 다른 의원들하고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미경 의원이라는 분이 지난달 19일 날 미국 하원 그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제1회 재미 한인 지도자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자신의 연설문과 사진을 보내서 이것이 지역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미국에서 이제 이 자료가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연설 내용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김 의원이 올리면서 미국에 있는 연방 하원 의원하고 찍은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자신이 연설한 뒤에 이 의원이 공감을 하고 이 악수를 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계룡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27일 날 이 행사를 주관한 주최 측에서 김 의원은 공식 초청된 바도 없고 연설이나 발표자로 참석한 바도 없다 이렇게 항의를 제기해 왔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시간이 미처 부족해서 전달 못한 얘기가 있죠. 그러면 김 의원 내용은 진짜 어떻게 된 거냐? 관련해서 계룡시의회가 지난 9일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했는데요. 시의회는 김 의원이 대회 공식 행사에서 독도와 관련된 연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고 결국 김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연설을 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징계와 관련돼서 자신의 입장은 조만간 밝히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간단한데요, 그죠? 예,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틀렸습니다. 사실과 달라요. 어떤 게 진실이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행사에 같이 갔던 분이 하나 있습니다. 박수현 국회의원께서 이 행사에 같이 갔는데 이분한테 좀 물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뉴스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요금이 다음 달부터 올라가네요. 네, 지금 카드 쓸 땐 1,100원인데 이게 1,250원으로 150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 구간 조금 더 기본 구간에서 조금 더 가는 사람들은 지금 1,200원씩 하는데요. 이게 1,350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토큰 쓰시는 분은 더 내네요. 카드보다. 토큰은 1구간이 1,200원인데 이게 1,400원으로 올라가고요. 2구간 같은 경우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적용이 안 되네요. 네. 그 다음에 대전에서 세계 로봇 축구 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 로봇 축구는 이 1995년도 콰이스트에서 첫 대회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영국, 미국, 독일, 호주에서 해마다 열렸는데 20주년을 기념해서 첫 개최지인 대전에서 다시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8월 4일부터 9일 사이에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데요. 대학생들 최대 관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 교육청에 인사가 났네요. 평생학습관장의 임철 부이사관이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향토기업 성광유니텍이 대한민국 혁신대상을 받았습니다. 충청권이 26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대전시 6월의 과학기술인상에는 조성학연구원이 선정이 됐네요. 김종환 전 대전 MBC 보도국장이 퇴임한 뒤에 한국외식산업협회 대전 충남 세종 지회장으로 취임을 했다고도 합니다. 양희권 이 페리카나 회장이요, 홍성 예산 총선 출마를 선언했네요. 아, 대단합니다. 이분 늘 총선 때만 되면 얘기는 나왔는데 결론은 맺어지지 않았죠. 네. 지난번에 유성에도 좀 출마 뜻을 비춰서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대전복지재단 사무처장에 정승호 씨가 내정됐다고 합니다. 이상 플러스뉴스 마치겠습니다.